이거를, 이 내용을 100% 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에요. 내가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책은 이 책밖에 없다니. 사람이, 사람 안에 있는 빛, 예를 들어 초인생활에 조금 전에도, 그죠? 이 내용에, 그냥 내 안에 빛을, 그게 우리 핵심이고, 신의 어떤 본체고, 그렇다. 내 안에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이 그렇다. 이게 다라. 요게 지금까지 언급하는 것들에 이게 대동소이해요.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방광을 하고, 뭐, 빛이 어떻고, 그죠? 빛이 극이다. 그 외에 뭐, 그죠? 국선도에서 빛이 얼령이 어떻고 하죠, 그죠? 한두 마디, 한두 단어에 그게 다라. 그러나 그 빛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러한 빛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무려 154가지의 빛의 역할에 대해서 쓴 책은 15개에 대해서 써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150가지라 하는 거는 이 뭐라 그러나 상상 초월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100%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가 수련하는 거에 이걸 갖다 접목을 시키고 최대한 그 나름껏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게 자체가 중요하지. 한두 가지라도 내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나 같은 경우에 이 책을 만나기 전에 무려 한 10몇 년 동안을 계속 크리아 요가 하면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지. 어떨 때는 이런 빛도 보이고, 어떨 때는 저런 빛도 보이고, 2개로도 보이고, 3개로도 보이고, 그러면 이걸 빛은 뭐고, 물라다라에서 올라오는 그 척추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빛은 뭐고, 크리아 요가를 할 때 보이는 그 빛은 뭐고, 이렇게 다른 형태는 뭐고, 내가 알 수가 없지. 어디에서 올라온다, 어떻게 작용이 된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게 뭘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긴가민가 하다가 무려 10몇 년이 쑥 가버린다.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보지 못한다면은, 또는 내가 어떤 이 말하기처럼 중간에 어떤 큰 예수님급의 어떤 그런 큰 스승을 만난다 하면 설명을 다 해줘야지. 그러나 현실에 이렇게 그런 스승이 없어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스승이 없어. 그렇다면 뭐냐? 거기에서 겨우 한 발, 두 발을 뛰고 말고 하는 그 수준에서 평생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것들의 이런 정리로서의 내가 알고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서 내 단계가 그 단계를 뚫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자, 그런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의 빛에 대해서 했죠, 그죠?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사트바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중심적인 어떤 이런 거, 그죠? 사트바적인 게 있고, 라자스적인 게 있고, 이거는 기질이지. 성향, 그러니까 역할이라 해야 되나? 타마스는 물질적인 거, 방해적인 거, 이렇게. 아까 조각가가 한다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사트바적인 기질이라고. 그걸 어떤 의의를 꺼내서 하는 거는 라자스적인 기질이고. 그죠? 그거를 내가 만들 때 어떤 흙이라든지 이런 걸 흙이라는 걸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대상이 되고 내가 넘어야 될 어떤 그런 과제지. 그거를 타마스적인 거라고 하고. 물질적인 가깝지. 이게 특질화된 거. 그거고. 그러니까 막 신성하게 나타나는 거, 중간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면 어둡게 나타나는 거, 요런 거 형태로 분류하는 거고. 그러면 작용하는 빛의 종류가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오자스. 두 번째가 바스바이. 세 번째가 카츄샤가 아니고 카츄샤. 그죠? 요렇게 있다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보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오늘 밑에 보면은, 자, 타마스가 우시아 카슈샤의 불 그 밑에 동작하는, 액션하는 감각, 센스스의 형태로 나타난 브라흐마란드라, 머리 쪽의 15가지 신성한 빛의 유형. 이게 오늘 하게 돼요. 자, 어떤 감각적인 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결국 머리 쪽에 신성한 빛이 우리 15가지 감각의 형태에 관계를 하고 거기에 이끄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자기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야 돼. 자, 그렇게 돼서, 자, 그 뒤에 넘기면은, 15가지의 어떤 그런 감각기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학문이라. 재밌죠? 그죠? 왜 하필 학문일까? 여러 가지 감각도 많은데. 그 다음에 학문 다음에는 또 뭐냐? 생식기라. 그만큼 학문하고 생식기가 인체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문하고 생식기가 머리의 지적인 빛, 브라흐마란드라의 그 지성적인 그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또는 통제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학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육체가 5개의 그 요소로 만들어졌을 때 학문의 감각기관은 땅의 요소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나? 학문이 흙의 땅의 요소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체외로 대변을 배설한다. 그래서 땅의 요소는 이 감각에서 우세하다. 사람이 앉을 때 신체의 모든 부담을 학문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형성된 그 감각은 학문과 후각이다. 학문은 동작하는 거고 후각은 그 지식의 감각이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 학문과 후각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말하면은 인간의 몸은 학문에서 머리 위쪽 끝부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재미있죠, 그죠? 인간의 몸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아니고 인간의 몸은 학문에서 머리 위쪽까지를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 재밌죠, 그죠? 이게 중국에서도 이런 배율로서 그 사람의 몸을 발까지로 안 봐요. 학문까지를 사람의 몸으로 봐. 그래서 그 인도의 이 마하라지 이분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은 머리 끝에서 학문까지가 사람의 몸이다. 자, 그래서 사람이 서 있으면 키가 커지지만 항문에서부터 발가락까지 항문에서부터 발가락까지는 발의 감각이라 불리는 신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손도 신체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문은 하체의 제일 아래 부분이다. 땅의 포지션도 유사하다. 이 땅 위에는 마치 이 땅이 홀로 이 모든 4가지 존재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물, 공기, 불, 공간의 다른 요소들을 머물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문은 다른 모든 동작하는 감각들과 육체적인 몸을 지원하는 기초다. 그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땅에서 생산이 된다. 배설물도 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으로 음식을 먹고 필수적인 체액은 남기고 배설물 형태의 남은 부분은 학문에 의해서 배설이 된다.
이 육체적인 몸 역시 기본적으로 땅이다. 땅의 요소가 여기서 우세하다. 이 땅의 요소가 우세한 학문 감각은 육체적인 몸에 붙어 있다. 이것들은 여기서 뭐 이것들이 뭔가 했겠지만 이게 감각기관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감각기관들은 이 바로 뒤의 이것들은 동작하는 것이 주요한 의미로서 또한 그것들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세 종류의 특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원인적 물질은 이 세 가지 특질들의 구현이고 세상의 모든 여기 육체적인 현안인데 움직이는 동물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이 세 가지 특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정리가. 자, 우리가 사트바적인 굉장히 신성한 어떤 이런 빛의 어떤 요소가, 그래? 사트바적인 것들이 10가지 빛을 만들잖아. 10가지 빛. 그 10가지 빛 중에 3가지는 머리 쪽에 관계하고, 나머지 7가지는 이 몸 쪽에 관계하지, 그죠? 그런데 이 브라마란다 머리 쪽에 관계하는 이 3가지 빛이 또 다르게 15개의 감각기관에 다 관계를 한다는 거야. 여기는 감각기관은 아니지, 그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심장, 폐, 위장하고 이런 것들은 머리가 관계하는 건 아니야. 저절로 이렇게 자기들 자체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머리 쪽에 관계하는 감각기관들은 뭐냐? 항문이든지, 생식기든지, 내가 머리로 컨트롤이 하는 거야. 내가 머리로 컨트롤이 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이거 브라마란다라에서 이걸 만들었구나. 항문도 마찬가지라. 항문하고 생식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항문하고 생식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간단하잖아.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자, 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 시기 하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그 시기 하네. 자, 여기에 이런 이야기 봅시다, 그죠? 인도에는 음양오행이라는 그 자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인도에는 명리학이 없어. 뭐가 있어, 점성학이 들어가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그쪽이 어디고, 라자스탄 쪽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쪽 지역을 인도도 일종의 지방자치제 형식이죠, 그죠? 그쪽 주의 그거를 뭐라고 하나? 관할한다. 그쪽 주를 통치하는 그 양반이 이제 가자마자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사원에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서 막 재물도 바치고 우리 까르마를 막 씻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무려 3군데의 아시람을 돌면서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저녁에 왔더만은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자기 관사에 들어와서 그 자기 관사가 이 사람이 나하고 동갑인데 벌써 2018년인가 그러니까 한 5, 6년 됐어요, 그죠? 근데 내하고 동갑인데 그 사람이 그쪽 지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주지사라. 미국식으로 하면 주지사겠죠, 그죠?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관사를 지키는 관사에 봉사하는 하인만 10명이라. 1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그 앞에 가면은 앞에 경찰 사이카가 막 앞에 하고 제일 뒤에는 또 군인들 총 들고 막 뒤에 그거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에스코트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막강한 그쪽 주에 그거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 그렇게 좀 우리한테 고마운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고마우면은 보답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야. 난 통역이 잘못됐나 싶어. 예?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거기 막 꽃도 바치고, 여러 가지 재물도 바치고, 막 이래 했거든.
그 깜짝 놀라서 이 잘못 통이 제대로 한 거냐 이랬더만 제대로 했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뭘 달라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자기 아들, 뭐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응접실에 다 앉아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인사를 하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고마우면 보답을 하시라. 이런 뭐 분위기 썰렁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유머를 잘해.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농담이고 자기 사주를 받아가. 그래서 자기는 점성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서재에 가면은 점성학 책이 한 수백 권이야. 근데 이제 내가 명리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주를 받아가. 왜 그러냐 하니까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승진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인도에 서열 한 300이 되는데 내가 그거 통과하면 30이 안으로 들어간다. 인도 정부 서열에 그 30이라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봐줬더만은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 당신은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음양의 오행의 어떤 이런 것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이라는 어떤 그런 감각기관이 흙의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그래서 그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걔들이 그런 쪽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보는 명리학의 음양오행적인 어떤 이런 것과 그쪽에서 마하라지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하고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배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학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학문이. 자, 그래서 자 봐요. 자, 그 비고 중화를 보면은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신체의 신성한 빛을 묘사하고 그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 영혼과 신의 의식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아스트랄의 미묘한 작용의 감각은 물리적인 감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설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미묘한 감각은 신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신체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감각과 어떤 그 빛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영향을 끼치고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체적인 감각의 미묘한 감각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그 빛에 대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감각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앞에서 지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게 뭔 내용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뭔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여기 굉장히 많아. 자, 첫 번째. 사트바가 우시한 학문 감각기관. 저 학문의 감각기관 중에서 또 나누는 거라. 사트바적인 거, 라자스적인 거, 타마스적인 거. 그리고 각 요소들이 하는 역할들이 또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사트바적인 게 요소, 우시할 때에 그거는 학문은 대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죠? 대장과 학문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에 연결되는 빛은 뭐예요? 비자카라는 앞에 10번째 빛이 있지. 그러나 이거는, 자, 학문은 어쨌든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몸의 가장 끝에 있다. 브라마란드라에서 빛이 학문의 이 끝과 끝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사트바 우시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사트바가 우시한 상태. 그래서 편안하게 대변을 잘 놓는다. 변비라 이런 게 안 걸린다. 설사라든. 소화도 잘 됐다. 식사가 사트바적일 때, 소화가 잘 될 때 일어난다. 대변이 잘 나오는 게. 자, 밥을 먹는 게 사트바적인 요소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은 과식을 하게 되거나, 안 먹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배설이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사트바적인 요소의 마음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힌가?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학문과 대장이 흙의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오행하고 연결해 보자.
토가 많은 사람이 변비에 잘 걸리겠어? 잘 안 걸리겠어? 잘 걸리지. 왜? 과하잖아. 그죠? 토가 많은 사람이 변비에 잘 걸려요.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지. 응?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거나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식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것들의 원인이 내 마음이 사투바적인 요소에서 있으면 많이 먹지도 적게 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을 때는 과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먹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에 주관을 하느냐? 브라마난드라, 머리에서 안 나는 거라. 네? 그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트바적인 음식을 섭취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명상, 집중, 사마디 상태가 쉽게 획득이 되는 거야. 사트바적인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집중이나 삼매가 쉽게 획득이 된다는 거야. 사트바적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편중되게 먹거나 과식하게 되면은 명상이나 집중이나 사마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요런 게 관계되는 것에서 설명을 하죠. 변비, 설사, 가려움 이런 것들은 항문의 이질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진다. 이 감각이 상승을 향해 가도록 하는 요가 수행자는 아스비니 무드라 또는 삭티 상칼라니 무드라 의 수련을 한다. 자, 아스비니 무드라 이게 뭐냐면은 학문의 관략근을 수축시키는 수행이에요. 이 아스빈이라 그러는 게 말이야, 말. 말이 이걸 뭘 보고 이렇게 했냐면은 말이 똥을 싸게 되면은 말이 똥을 크게 싸고 나면은 반드시 학문에 딱 오므려. 학문이 오픈됐으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똥을 싸고 나면 똥 싸고 난데 이렇게 학문을 딱 오므려. 그거를 보고 저렇게 오고리면은, 오고리는 운동을 해서 항문에 어떤 힘을 강하게 되면은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겠구나 해서 만든 게 아스빈이 뭐더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리고, 쾌결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자, 이 동작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스빈이 뭐더라는, 이 활동, 이 동작은 항문 감각 기관에서만 시작이 되며 생동적인 기운, 위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잠자고 있는 뱀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 옆에는 물라다라 차크라가 자리 잡고 있고, 물라다라 차크라에는 뱀의 힘이 깨어나고 자기 실현을 위해 추동하는 끝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래서 항문이 중요한 거라. 왜? 쿤달리니가 항문의 이 기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꼬리뼈.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비니 무드라가 꼬리뼈 쪽에 힘을 깨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전의 기운을 모아서 꼬리뼈 쪽으로 보내는 데에 뭐를 건너뛰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해? 항문이나 생식기를 건너가야 돼. 이걸 작도라고 오작교로 온다는 거죠. 이 항문이나 생식기 쪽을 제대로 건너가지 못하면, 항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으면은 단전에서 기운이 항문을 새버려. 항문하고 생식기를 새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움츠려가지고 새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스비니 무드라를 수련하면은 물라다라 차크라에 그쪽에 기운이 모여서 깨어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쿤달리니가 올라온다. 그래서 항문하고 생식기를 이 양반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먼저. 그리고 항문하고 생식기 기능은 브라마난드라를 통해서 통제가 되는 거야. 항문하고 생식기 기능이 좋아지게 하려면은 머리에 브라마난드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머리 쪽의 생각을 아주 건전하고 신적인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은 좋아진다는 거야. 반대로 이게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편중된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변비라든지 그 외 항문이라든지 대장 쪽에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활용하기 좋은 거예요.
요렇게 구분적으로 요렇게 설명하는 데가 책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울 게 많은데. 안 그래? 선생님, 그 지금 한글로 그 얘기는 하타요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 하타요가에서 하는데, 요게 절묘하게 이렇게 설명해놔자. 그죠? 이게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브라마란드라 이쪽에 머리 쪽에 그 빛의 그 부분으로서 그 감각을 통제를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대장의 기능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생식기의 기능을 주관하고 있는 건 어디서? 머리 쪽에서 하는 거야. 지적인 이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 신문을 들고 가는 사람은 변비에 걸리는 거야. 똥 누면서 딴 생각을 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밝고 건전하고 명상적인 그런 건전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변비에 안 걸리고 잘 나와. 이게 작용을 하기위해서 그렇다니까. 두 번째 그러면 보자 이거지. 라자스가 우세한 그 빛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감각의 기능이 어떤 거냐. 라자스적인 것들이 양이라, 어떻게 보면은. 라자스적인 것들이, 그죠? 이 과한 거지. 타마스적인 거는 어둡고, 어떤 음적인 그런 거라면은, 라자스적인 것들은 양의 어떤 부분이 강한 거라. 이때 보면은, 이때는 학문에 많은 질병들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변을 통과하면 결함이 생기고, 명상에 앉아있는 것들을 어렵게 만든다. 명상 자체도, 그러니까 학문에 대장에 병이 있거나 제대로 안 돌아가면 명상 자체가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로 수련하는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먹고, 싸는 거 자체를 원활하지 않으면서 먹는 거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싸는 것, 변비라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수련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세 가지를 잘 해야 이 수련이 진보를 잘한다 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은 요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라다스적인 우세할 때에 항문이라는 대장이나 같이 질병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명상에 앉아있는 게 어렵다. 물론 학문에 어떤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나? 치질 이런 게 있으면 앉아있지 자체가 어렵지. 그죠? 그래서 변비, 불규칙한 움직임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문을 통해 따뜻한 물을 섭취하여, 이게 관장요법이죠, 그죠? 장을 씹는 것과 같은 요가적인 행동이나 처방이 필요하다. 땅의 요소도 또한 이 라다스 인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항문에 나타난다. 그 물질적 원인은 부모들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생긴 그 결함입니다. 이게 유전이 된다. 유전.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변비를 고생한다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변비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거를 오행적으로 보면은, 내가 사주를 보다 보면은, 아버지가 토가 많으면 자식이 토가 많을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명리에 사주를 봐도 이렇게 나온다. 이분은 사주라는 이런 걸 모르지만은, 이걸 아는 거라. 변비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됐나. 그죠? 어떤 그런 성분적인 거, 라자스가 우세한 어떤 머리 쪽의 성격이라 이런 것 쪽을 봤겠지. 그러나 이게 나타나는 성격적인 것들이 다 타고난 오행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가지고 나오는 오행들. 그 오행의 어떤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는다. 그러므로 항문질환은 대부분 유전성이며 라자스가 우세한 특질 또한 이것으로부터 전해져 온다. 이러한 질병은 약물 섭취와 다른 방법들로 제거된다. 명상하는 자는 이 항문 감각 또는 명상의 대상으로 주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신의식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 학문적인 어떤 이 감각기관을 잘 통제를 하면은 신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아까 쿤달리니랄지 내지는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라자스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쿤달리니의 상승이랄지 기운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렵다는 거야. 그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크다는 거야.
심리적인 작용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마스가 우시한 특질에서 항문 감각기관의 어떤 기능들, 이거 보면은 육체적인 몸에서 땅의 요소는 이 항문의 물질적인 원인이 된다. 이 요소는 지식적 감각과 동작하는 감각 두 가지 모두의 보충적인 물질적인 원인이다. 이것은 주로 항문을 통해서 동작하는 감각과 코를 통한 지식의 감각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수면 상태도 우시적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는 또 한 발 더 가는 게, 이 항문에 동작하는 감각기관이 코하고도 지식의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면 상태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면을 잘 이루려 하면은 이 항문이랄지 이런 쪽에, 더 크게는 대장 쪽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이 항문 쪽에, 이런 쪽에 그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통계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마스적인 상태가 우시할 경우에는 대변의 통과 또한 정지가 된다. 대변이 통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수면을 방해하는 또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 정혜실이 이거 번역하면서 조금 헷갈릴 만도 한데,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산매에 들어갈 때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마하라지 같은 경우에는 15일간을 산매를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그거였죠. 그죠? 그 15일간 산매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배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이 기능이 멈춰야 된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 명상이 끝났을 때는 다시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가동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문적인 기능이 타마스가 우시한 이런 기능 쪽으로 명상에서 긴 산매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관계를 또 해야 돼. 이거 재밌죠, 그죠?